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 짤막한 정보들을 좀 모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도서관 이용하다 보면 좀 묻고 좀 궁금한 것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도서관 자료실에는 사서분들이 대부분 계세요. 사서나 직원분이 계신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료실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또는 근무하시는 사서와 직원분에게 여쭤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문과 잡지는 정기 간행문실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따로 정기 간행물이 비치되어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은평구립도서관은 신문과 잡지를 따로 갖춘 정기 간행문실이 있지만 대부분 나머지 모든 도서관은 정기 간행문실이 별도의 방으로 자료실로 따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종합자료실 안에 신문이나 잡지를 비치하거나 아니면은 종합자료실 바깥에 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그렇게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못 찾으시면 바로 사서분에게 여쭤보시면 정기 간행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문이나 잡지는 도서관에 따라서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원하시는 잡지나 신문을 구독하는 도서관은 좀 평소에 알아두셨다가 그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정기 간행물을 신문이나 잡지를 찾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기 간행물 목록이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 어떤 것들을 지금 어떤 도서관이 구독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은평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속 간행물 메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각각의 도서관마다 어떤 정기 간행물들을 구독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를 보거나 PC를 이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주로 책을 보거나 이제 학습을 하실 때가 많으실 테지만 영화를 보거나 PC를 이용하고 싶으실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디지털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당수의 은평구 도서관들은 디지털 자료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C라든지 영화를 볼 수 있는 어떤 대형 모니터를 갖춘 그런 디지털 자료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문서 작업, 검색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는 디지털 자료실로 가시면 됩니다. 네. 디지털 자료실에서 PC를 우리가 집에서 이용하듯이 그냥 평소처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 자료실에 갖춰져 있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아니면 드라마의 DVD를 빌려서 여기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DVD를 갖추고 있는 도서관들은 꽤 많은데 도서관마다 모든 도서관이 DVD를 도서관 바깥으로 대출을 허용하지는 않아요. 이걸 대출을 해주는 도서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마다 이제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은평구립도서관이나 은평뉴타운도서관은 DVD를 대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집으로 가져가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반납을 하면 되는데 이걸 도서관 안에서만 보도록 이렇게 규칙을 정한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DVD 타이틀이 도서관에 있는지는 도서관 그 검색창에 함께 검색을 하시면 그 작품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어떤 도서관이 이 타이틀을 갖추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VD를 이용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의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 책은 우리가 상호대차를 통해서 빌릴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책은 은평뉴타운 도서관에 없다 하더라도 증산정보도서관에 있는 책을 은평뉴타운 도서관으로 신청해서 책단비 서비스 상호대차로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은평뉴타운에 가까이 있는데 증산정보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DVD 타이틀을 은평뉴타운 도서관으로 상호대차로 가져와서 빌려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은평구 도서관은 비도서 DVD 타이틀을 상호대차로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걸 빌리시려면 직접 그 도서관에 가서 빌린 다음에 반납도 그 도서관으로 가서 하셔야 돼요. 아직은 이런 좀
불편함이 있다. 이게 뭐 DVD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깨질 수도 있고 어떤 자료 보존 문제 때문에 이거 상호 대처를 아직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DVD 이용하실 때는 그 점을 좀 유의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문서를 출력하거나 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부분 지금 도서관들이 복합기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료실이나 종합 자료실 주변에 복합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서 출력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료실에서 PC에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거기 있는 복합기를 이용하시면 되고, 복사는 아마 종합 자료실에 이제 복사기가 있으면, 복합기가 있으면 그 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문서 출력을 하거나 복사를 하는 건 유료예요. 네. 한 장을 출력하고 복사하는 비용은 장당 3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종이값 정도라고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고 출력이나 복사를 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문서 출력이나 복사를 할 때 그러면 돈을 어떻게, 결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 3,000원짜리 복사 카드를 도서관에서 판매를 해요. 자료실 그 복합기가 있는 자료실에 가시면 3,000원짜리 복사 카드를 팔거나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그런 기기를 함께 갖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복사 카드를 구입해서 장당 30원씩 계속 차감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책 전체를 복사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찾는 내용이 그 책 전체에 있어서 이 책 전체를 복사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서관에서 책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한 번 복사를 하실 때 책 전체 내용의 한 3분의 1까지만, 그러니까 300페이지짜리 책이다. 그럼 100페이지 정도까지만 한 회에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이제 많은 양을 복사를 하셔야 한다 할 때 미리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했던 이력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서관에서도 자원봉사가 가능하고요. 도서관의 자원봉사 신청은 대부분 도서관이 홈페이지에서 자원봉사 신청할 수 있는 메뉴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신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시면 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그 봉사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봉사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평일에는 2명, 그리고 주말에는 4명까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 봉사활동 메뉴를 클릭해서 하시면 된다.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도 도서관마다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연령이 낮은 분하고 연령이 많은 분하고 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데,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봉사를 할 수 있고, 대학생이나 성인은 하루에 4시간까지 봉사를 하실 수 있어요. 봉사 시간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원봉사를 한 다음에 내가 자원봉사한 이력 어떤 식으로 발급해야 되나요?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1365 자원봉사 포털 아시죠? 여기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신 다음에 확인서 발급하는 것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도서관을 견학할 수 있을까요? 도서관을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어린이집 또는 초등, 중학교 이런 학교도 그렇고 단체에서 우리는 도서관을 한번 둘러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도서관 견학 가능합니다. 네. 도서관 견학 신청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서관 견학 신청 메뉴를 만들어둔 도서관은 그 메뉴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서관 그 사무실, 사석과나 아니면 도서관 직원분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견학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리고 견학이 가능하다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도서관이 있다.
그리고 그걸 단체로 우리 뭐 그 구성원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고 한번 둘러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그리고 도서관 직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서관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은평구 공공도서관 중에 구내식당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은평구립도서관이 구내식당을 갖추고 있고요. 은평구립도서관 말고 나머지 도서관은 구내식당은 없습니다. 휴게실은 있는데 휴게실에서 이제 자판기나 본인이 이제 뭐 챙겨간 음식을 휴게실에서 드시는 건 가능한데 구내식당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은 은평구립도서관이 유일해요. 그래서 은평구 도서관, 은평구에서 도서관 밥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은평구립도서관이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구내식당과 휴게실 공간을 다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폐쇄를 한 상태이긴 하고요. 나중에 좀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제 잠잠해지거나 그러면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됐을 때 그 부분을 도서관에서 공지를 따로 해드릴 겁니다. 그 공지를 확인해서 식당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서울에 있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 정독도서관이나 종로도서관 그리고 이런 규모가 큰 도서관들은 구내식당을 따로 갖추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국립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도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에도 식당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먹어본 그 도서관 중에 가장 식사가 맛있게 잘 나왔던 곳은 국회도서관 식당으로 기억을 하고요. 도서관 가실 때 뭐 식당이 있으면 굉장히 좀 저렴하게 양질의 식사를 또 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 구내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더 이상 뭐 본인이 읽지는 않고 집에 방치만 되어 있다. 그러면 도서관에 기증해서 다른 분들이 이 책을 널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증이 가능하고요. 기증하는 방법은 도서관마다 기증 조건이나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증이나 조건을 담당자 통해서 문의를 하신 다음에 기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간된 지 5년 이내에 신간에 속하는 책만 기증을 받겠다 이러시는 곳도 있습니다. 또는 도서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책만 기증을 받겠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제가 기증을 하겠다 해서 모든 책들을 다 기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미리 좀 확인을 하고 기증을 하시면 됩니다. 은평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1층 종합자료실 벽면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은평구립도서관의 책을 많이 기증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벽면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귀한 책들을 기증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전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장은 어디서 만들 수 있죠? 은행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은행이 아니지만 도서관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고요. 도서관에서 만들 수 있는 통장은 돈을 적립하거나 뭐 인출한 기록을 남기는 통장은 아니고 독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빌려 읽었는지 그 대출 이력을 은행 통장에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고 이런 내역들이 쭉 찍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서 통장에 본인이 읽은 책, 어떤 책을 읽어서 대출했는지 쭉 이력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독서 통장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령대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꽤 많은데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서 통장을 발급을 합니다. 은평뉴타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까지만,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독서 통장을 발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나이보다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모두 다 발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상의 연령대 같은 경우는 가끔 이벤트로 가족 단위의 독서 통장을 만들어 드리는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런 이벤트를 할 때 뭐 함께 만드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본인이 읽었던 독서 내역들을 통장으로 쭉 정리해서 볼 수 있으면 굉장히 뿌듯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독서 취미를 만들어주는 계기로 독서 통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책 소독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민감한 분들이나 예민한 분들은 다른 사람이 이용한 책을 내가 다시 빌려보는 게 좀 찜찜하다. 그래서 도서관 책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분도 사실 계세요. 서점에서 다 사서 보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갖추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가 책 소독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도서관들이 도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조금 이런 부분이 민감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소독을 해서 대출 전에 소독을 해서 내보내시는 도서관들도 꽤 많아지고 있어요. 책 소독기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집에 이제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전자레인지 이용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열고 음식 조리할 음식을 넣고 닫은 다음에 시간을 설정해주면 끝이잖아요. 책 소독기는 훨씬 더 간단해요. 그냥 책 소독기를 열고 책을 안내하는 대로 펼쳐서 이제 책을 끼우고 닫은 다음에 전원 버튼을 켜면 바로 책 소독기가 작동하고요. 소독기가 정해진 시간 동안 다 돌면 알려주죠. 꺼내서 제출해 가시면 됩니다. 도서관에서 모임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도서관에서 모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임뿐만 아니라 행사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도서관에는 모임방도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그 시설을 대관해주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은평구립도서관, 부산동 도서관 마을, 그리고 은뜨락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공간의 일부 공간을 이용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빌려드려요.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모임을 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도서관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관을 하실 때는 해당 도서관에 미리 문의를 하신 다음에 대관을 하시면 됩니다. 대관에서 이용하는 방법은 도서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설 대관 메뉴를 만들어 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전화로 문의를 해서 대관이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에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동아리. 학교에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이 동아리 혹시 도서관에는 없을까요? 도서관에도 동아리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독서 동아리입니다. 독서 동아리뿐만 아니라 동아리가 도서관에 있어요. 이런 도서관을 통해서 나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공지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찾기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가까운 동네 도서관에 연락을 하셔서 동아리 활동이 궁금하다. 혹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하시면 도서관에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러이러한 동아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동아리들을 찾아서 가입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돌입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생기고 있죠. 도서관 자체가 휴관을 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문을 여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그리고 도서관에서 안내하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도서관을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언택트 방식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전자책 또는 오디오북 그리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랜선 형태로 다양한 문화 행사와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댁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책을 빌려보고 싶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스마트 도서관에 가시면 이미 그 스마트 도서관 기기에
책이 이제 한 100권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책들을 24시간 언제든지 빌려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부분 개관할 때 무인대출기라든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에 책을 예약해서 대출하는 것도 가능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지사항이나 알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서관들이 유튜브 채널들을 요즘에 많이 개설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은평구 도서관의 채널을 찾아보시면 은평구립도서관, 은남정보도서관, 애들학도서관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각각 이제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채널들을 통해서 도서관이 하고 있는 저자 강연, 문화행사 또는 기리의 문학 이런 컨텐츠들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스타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북스타트 서비스는 뭐냐면 아기가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아기에게 전하는 책 선물 꾸러미를 북스타트라고 해요. 이게 북스타트 운동이 외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도 북스타트 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아기를 낳으신 다음에 신분증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환불을 지참을 하시면 도서관과 도서관이 협약을 맺은 시설을 통해서 아기가 읽을 수 있는 책 꾸러미 선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아기의 첫 책을 북스타트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이 책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북스타트 꾸러미에는 어떤 식으로 아이에게 책과 친해지도록 할 수 있는지 가이드를 함께 넣어주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를 참고해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북스타트가 아기뿐만 아니라 유아,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까지 이 북스타트가 단계적으로 연계가 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알아두셨다가 우리 아이 연령에 맞는 책 꾸러미를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임산부들을 위한 책 택배 서비스를 은평구 도서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임신 중이신 분이 먼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한 달에 한 번 택배로 책 5권을 대출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도서관에 가셔야 되잖아요. 집까지 책을 대출해 주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임산부인 경우는 도서관까지 오기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임산부를 위해서 택배로 도서관에서 책을 집으로 5권까지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임산부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는데 임신 확인서나 산모 수첩을 가지고 계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위한 택배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이름은 책나래라는 이름이에요. 책나래라는 이름으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역시도 택배를 통해서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책나래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로는 장애인분들, 두 번째로는 국가유공 상이자분들, 그리고 세 번째 장기 요양 대상자분들은 택배를 통해서 도서관의 책을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도서관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재능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이런 재능을 내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과 다양하게 좀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이런 재능 기부를 하실 분들을 찾기도 하고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시는
동네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메뉴 중에 재능 기부 관련한 메뉴가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그 메뉴를 통해서 안내하는 대로 이러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재능 기부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도서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도서관에서 책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영화도 볼 수 있어요. 디지털 자료실 DVD를 혼자서 보는 방법 외에도 도서관이 정기적으로 영화 상영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2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나 이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셨다가 그런 안내가 뜨면 그 안내를 확인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은 이 서비스 역시 영화 상영 역시도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밀집해서 뭔가 모이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기 때문에 현재는 영화 상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독립영화 그리고 일반 영화,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나 각종 영화 상영을 도서관에서 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책을 쓴 작가와 만나고 싶으신 분도 있죠. 예. 책을 읽었더니 너무 감동이 커서 이 책을 읽은 작가의 육성을 듣고 싶고 작가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직접 가까이서 접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작가와의 만남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도서관들이 작가와의 만남 같은 행사를 자주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알림을 통해서나 공지사항을 통해서 작가와의 만남 어떤 것들이 열리는지 수시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좋아하는 작가,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한 책, 작가와의 만남이 추진이 되면 신청을 해서 작가와의 자리를 가지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런 작가의 만남이나 강연은 도서관에서 공지를 미리 하고 따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신청자들에 한해서 안내를 다시 해드리니까 신청을 하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길이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길이의 인문학이 도서관을 통해서 인문학 강의와 탐방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해마다 각 도서관들이 신청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해마다 이 길이의 인문학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평구 도서관 같은 경우도 상당수 도서관들이 길이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듣고 그리고 강의를 하셨던 분과 함께 이제 인문학의 현장을 답사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길이의 인문학을 잊지 말고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저도 올해 이제 은퇴락 도서관을 통해서 길이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연 그리고 탐방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해마다 이 길이의 인문학을 진행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하지 않고 봄 이후부터 여름, 가을에 걸쳐서 보통 진행을 해요. 그래서 봄이 되면 길이의 인문학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고 관심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미리 신청을 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길이의 인문학은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부담 갖지 않고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주차장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오셔서 도서관 주차 공간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근처에 차를 주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주차에 대한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을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주차 단속을 자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책을 한꺼번에 빌리려고 어떤 도서관에 갔다가 주차 단속에 걸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할 때는 주차장이 대단히 부족하거나 주차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는 것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걸어가시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이런 주차 단속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